그런데 오래 끼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렌즈를 낀 채 자는 건데요. 렌즈를 끼고 자면 각막의 감염 위험이 6배에서 8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래서 각막염으로 번지게 되면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SNU 아이 클리닉.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렌즈 착용 권장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입니다. 기준을 딱 지켰는데 왜 눈이 계속 충혈되고 뻑뻑해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8시간이라는 기준이 그분 눈과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 기준이 왜 사람마다 다른지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8시간이라는 숫자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렌즈 종류와 눈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투명 소프트 렌즈는 하루에 8시간, 미용 컬러 렌즈는 보통 4시간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렌즈 재질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최근에 주로 사용되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는 전통적인 하이드로겔 렌즈보다는 산소 투과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라면 8시간을 넘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장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착용 방식이나 눈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렌즈를 사면 원데이, 2주용, 한 달용 적혀 있잖아요. 이걸 하루 종일 끼고 있어도 되는 시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착용 시간이 아니라 교체 주기입니다. 언제 버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유통기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데이는 하루 쓰고 버리라는 뜻이지 24시간 내내 끼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달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렌즈를 착용하는 눈의 상태입니다. 아침에 착용하고 나서 오후쯤에 눈이 뻑뻑해지고 빨개지는 분들 중에 그냥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눈 안에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소프트 렌즈는 물을 머금어야 형태를 유지하는 재질이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을 쐬거나 화면을 오래 보게 되면 렌즈 표면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르게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렌즈는 스펀지가 주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각막 표면에 눈물을 끌어오게 됩니다. 마른 렌즈와 눈꺼풀이 눈이 깜빡일 때마다 각막을 긁게 되고요. 모래가 굴러가는 것 같은 뻑뻑함이나 이물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렌즈라는 막이 각막을 오래 덮고 있으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건조해진 각막이 눈을 더 자극하게 되고 결국에는 충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후에 눈이 뻑뻑하고 빨개진다는 건 각막이 마르고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렌즈를 지속적으로 오래 착용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각막에 혼탁이 생기거나 신생혈관이 발생하는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끼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렌즈를 낀 채 자는 건데요. 렌즈를 끼고 자면 각막의 감염 위험이 6배에서 8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안과에서 처방한 드립 렌즈와 같이 수면 중 착용 가능한 렌즈가 아니라면 낮잠을 자더라도 렌즈는 무조건 빼고 누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드립 렌즈는 어떨까요? 드립 렌즈를 끼우는 부모님들은 의아하실 수가 있거든요. 렌즈는 낮에도 끼고 자면 안 된다면서 드립 렌즈는 왜 밤새 끼우냐는 거죠. 드립 렌즈는 자는 동안에 각막의 표면을 눌러줘서 모양을 일정 시간 동안 바꿔놓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렌즈를 빼게 되면 낮 동안에 안경이나 렌즈 없이도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렌즈는 눈을 감고 자는 환경에서도 각막이 숨을 쉴 수가 있도록 산소가 잘 통하는 특수 하드렌즈 재질로 만들어지고 개인의 각막 모양에 맞게 안과에서 맞춤으로 처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드립 렌즈의 효과는 수술처럼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요. 매일 밤 끼는 걸 걸으면 며칠 안에 시력이 다시 원래의 근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산소가 잘 통하는 재질이라도 눈을 감고 자는 환경 자체의 감염의 위험은 약간 남아 있습니다. 드립 렌즈는 매일 전용 세척액으로 단백질을 닦고 보존액을 갈아주고 케이스를 건조하고 위생 관리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하더라도 눈이 많이 건조한 사람이거나 만약에 렌즈 모양이 잘 맞지 않아서
눈에 상처가 자주 난다면 역시나 감염의 위험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보면서 정기검진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렌즈 관리에서 또 하나 위험한 게 물에 닿는 건데요. 특히 렌즈를 낀 채 샤워나 수영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 속에는 각종 이물질이나 기생충, 세균 같은 것들이 많은데 렌즈를 낀 채 물이 들어가게 되면 렌즈 표면에 달라붙었다가 각막으로 옮겨 붙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각막에 상처도 있는 상태라면 감염의 위험이 특히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각막염으로 번지게 되면 치료가 매우 까다롭고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샤워나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렌즈를 먼저 빼셔야 하고요. 갑자기 물이 튀어서 렌즈에 닿았다면 그 렌즈는 바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원데이 렌즈라면 버리시면 되고 다회용이라면 세척하고 소독한 다음에 다시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렌즈를 물로 헹구거나 물에 담가서 보관하는 것, 보존액 대신 식염수만 쓰는 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렌즈가 문제가 돼서 안과를 찾은 분들을 보면 물만큼이나 진료실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 게 보존액 관리의 문제입니다. 케이스에 남은 보존액을 그대로 두거나 새 용액을 그대로 덧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존액은 세균을 죽이는 소독 성분이 있는데 한번 사용하고 시간이 오래된 용액은 살균 능력이 떨어지고 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일 뿐이고요. 거기에 새 용액을 붓더라도 소독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렌즈를 꺼내면 케이스에 남은 용액은 반드시 버리셔야 하고요. 빈 케이스는 소독액으로 헹군 다음에 말린 이후에 다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렌즈 케이스도 아무리 깨끗이 쓰더라도 눈에 안 보이는 이물질이나 균이 쌓이기 때문에 적어도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새 것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다 지키셔도 렌즈를 끼다 보면 눈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평소와 다르게 눈이 심하게 빨개지는 경우고요. 둘째, 눈을 찌르거나 유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 심한 통증입니다. 셋째, 안개 낀 것처럼 시야 전체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고, 넷째, 평소에 보던 형광등이나 햇빛을 쳐다보기 힘들 만큼 눈이 심하게 부신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렇고 끈적한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입니다.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렌즈 착용은 즉시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렌즈를 빼고 일회용 인공눈물을 제외한 예전에 쓰던 안약이나 약국에서 산 안약들은 함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안약은 감염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안과에서 확인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렌즈를 뺐는데도 충혈이나 통증, 눈부심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된다 하면 단순 건조증이 아니라 각막에 상처가 났거나 각막염이 시작됐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날 안으로 안과에서 바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친구가 편하다는 렌즈나 예쁜 미용 렌즈를 그냥 따라서 샀다가는 내 눈에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고를 때는 시력만 볼 게 아니라 각막의 모양이나 눈물의 상태, 난시 정도, 생활 패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렌즈에 관련해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잘 때 하고 샤워할 때는 무조건 렌즈를 빼기, 뺐는데도 아플 때는 렌즈를 다시 끼지 말고 진료받기, 보존액을 매번 새 용액으로 교체하기, 이 3가지만 꼭 지키셔도 눈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은 대부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장 이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